자, 이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상담 방법 다시 한 번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채팅 다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89로 전화를 주시고요. 전화가 조금 부끄럽다, 문자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나 채팅방에 남겨주실 때 꼭 종목명과 매수가, 매수 평균 단가를 적어주시고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예, 삼성중공업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29,100원에 60%입니다. 29,100원에 60%. 예, 비중이 조금 있으신 편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28,50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 예, 대표님, 삼성중공업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비중 60%면 이게 이제 최근에 60%를 실으신 건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60% 계속 갖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많긴 하네요. 예. 60%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뭐 또 삼성중공업의 60%는 또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대미 투자를 이제 원전 쪽으로 지금 정부가 약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그리고 미국, 일본은 에너지, 그 에너지가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단 원전 쪽으로 조금은 집중된 투자가 좀 확정이 된다라면 조선주들이 조금 실망감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없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원전주들은 그 정치계라도 있어야지 실적 수주든 뭐든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조선사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유조선의 어떤 그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 수입처가 다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려면 배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란을 편도로 간다라면 한 20 며칠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브라질을 간다, 북미,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한 50일 걸립니다. 한 2배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그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배는 2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새로운 건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마스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존슨법을 약간 뭐랄까요? 그걸 약간은 완화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적용을.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삼성중공업 충분히 LNG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판단하고 있고, 이게 3만 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3만 1,000원을 이번에도 돌파 못했어요. 아직 못했다라 말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3만 1,000원을 맞고 내려왔는데, 그럼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저점이 26,000원, 25,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진 않을 것 같다. 이 자리를 깬다고 하더라도 저는 깨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3만 1,000원이 돌파가 되면 정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네. 이거를 뭐 조금 덜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좋은 흐름 때문에 그대로 기다려도 되는 건지. 저는 비중이 많으셨다가 하더라도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게 심하게 흔들리면은 약간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해서 강한 편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수는 고점을 갱신 못했잖아요. 삼성중공업은 지난 1월 달 고점을 갱신했다가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굳이 안 줄여도 된다. 다만 한 3만 1,000원 넘어갔을 때 또 이번에도 힘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줄이는 전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만 1,000원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고민도 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나와 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종목을 좀 상담해 드릴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매수가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9,000원에 10%예요. 49,000원이면 지금 약수익 구간인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목표가가 궁금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오래 끌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전화해봤습니다. 오래 끌고 가고 싶은데 네네. 이 대표님 네. 오래 끌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세가 2배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파동은 이미 지났다 보고 이제 횡보하다 2파동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 그 전에 아마 급등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주가를 빼고 왔다면 더욱더 뺐을 것이고 지금 매수하신 자리는 굉장히 물량 소화하는 자리에서 잘 샀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단순하게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하나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7월 달까지 아마 인적 분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7월 달에 이제 나뉘는 게 무엇이냐? 존속법인이랑 신설법인으로 나뉘거든요. 기존에 네네. 굉장히 잘 있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솔루션, 뭐 하나 오션, 하나 생명 이쪽은 존속법인으로 붙을 거고요. 네. 이제 하나 비전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로봇 쪽이 이제 신설법인으로 붙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그룹에 남은 김승현 회장님의 지분 11%를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여기서 이제 존속법인의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해야 오너 일가에서 상속세 대한 부담이 좀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1차적으로 일단은 전고점 부근 6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지켜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하나솔루션 6만 원까지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41만 2,500원에 비중 15%입니다. 41만 2,500원에 비중 15%. 네네. 오늘 한 2%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유 대표님, 네. 현대모비스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다려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가 로봇을 공개하면서 아트라스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만금 개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려다가 이제 이란 이슈가 터지면서 조정을 받았죠. 사실 이제 이란 이슈 터지고 나서 시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살아났고 에너지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가 지속될지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거다 보니까 딱 언제까지만 기다리자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우 전쟁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 걱정 근심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 이슈도 좀 서서히 잊혀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주가가 힘을 좀 못 낼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 언저리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비중 15% 정도니까 사실 뭐 손절가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충분히 저는 뭐 50만 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차분히 기다려보자.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그쵸, 없지만 네. 어찌됐든 이제 미중 회담이 한 달 정도 미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한 4에서 5주 정도가 지나 그 이상 늘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빨리 단축된다라면 한 달 정도 그리고 조금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두어 달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 지금 약손실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0만 원까지는 이제 갈 여력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와 비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20만 5천 원에 20%입니다. 20만 5천 원에 20%.
자, 내용- 삼성전자가 오늘 20만 전자가 깨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20만 5천 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신데 이 대표님,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종목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아무리 빅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어주다가 조금씩 쉬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도 순환을 하고 이런 장이 오히려 더 건강한 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물량 소화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리스크에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것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가면 갈수록 향후 1, 2년, 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AI 관한 빅사이클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좀 차분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마 방송으로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뭐 20만 전자가 깨져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저희가 문자로 와서 한번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89님께서 유창희 대표님께 보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58만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지금 17% 비중이 17%라고 적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글쎄요 최근에 흐름이 엄청 막 시원하게 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짜증나는 뉴스가 나왔죠. 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내부자들이 조금 주식을 선취매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검찰이 레인보우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 8%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삼성에서 이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다라면 문제지만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발생한 게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 그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미 삼성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한 8% 빠지는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본다라면 지금은 8짜리는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딱 이제 매수가보다 이제 수익 이제 뭐랄까 수익 잘 나다가 오늘 때문에 수익이 많이 좀 반납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게 V자 반등이 나온다고 제가 말은 못 해드리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가지시되 월요일에 조금 일부 덜어내고 가져가신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 이슈가 지금 다 이제 갑자기 또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논란이 또 한 1, 2주 갈 거예요. 그러면 또 성장주들이 못 갑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코스닥이 1.6%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것도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반 여건이 좀 안 좋다는 걸 감안해서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일단은 월요일에 그래도 상승하면 좀 덜어내는 게 전 좋겠습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락을 하든 하든. 일단은 아침에 조금 덜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네.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56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대한광통신 7,290원의 비중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뭐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았고 지금을 약간 조정으로 봐도 되는 건지 대한광통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대한광통신이요. 예. 사실은요. 최근에 문자를 제일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건설 현장 용역에서 일하는 친구들까지도 대부분 다 대한광통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케이블, 광섬유 관련이 워낙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투자 경고 단계에서 주가가 하락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일단 1차적으로 물량 소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투자 위험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일단 판단일은 다음 주 목요일쯤 3월 26일 정도에 아마 지금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지 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해제 요건을 좀 살펴보니까
3월 19일 종가가 판단일 종가보다 아마 60% 이하일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이제 재지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다음 주 판단일까지 9,54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다음 주 한번 급등 슈팅을 준다고 한다면 욕심 없이 한번 저는 정리 의견 한번 드리겠고요. 정리 이후에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소위 말하는 개인 매수가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반복적인 두 번, 세 번에 걸친 수익이 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신주가 엄청 핫하잖아요. 네. 통신주 전반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으로 갈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어떤 주식이든 간에 지금 시장에 워낙 돈이 많이 돌고 있고 대금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상승 탄력 굉장히 가파른 건데, 또 반대로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또 조정 줄 때도 좀 가파르게 급락을 줬다가 이게 물량 소화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쯤에 또 물량 소화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셔도 좋지만, 반대로 차익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싶으시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전략도 좀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뭐 정말 급락과 급등 또 하루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저희가 문자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51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인투셀 54,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비중이 14%인데 이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2의 리가캠 바이오로 보고 있고 장기 투자 중인데 본인의 선택이 맞는지 좀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이건희 대표님이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인투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제2의 리가캠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인투셀 설립자가 리가캠 바이오 공동 창립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투셀의 일단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 있는 플랫폼 오파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 ADC 같은 경우는 전방 링커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방 링커를 활용하는 기업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전에 아마 그 특허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중국 쪽에서 특허 관련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폭락을 했었는데 그 특허와 관련된 이런 자금적인 부분을 삼성 에피스 쪽에서 자금을 댔고요. 그 특허 문제를 해결하면서 삼성 에피스랑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술 이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작년 아마 제 기억으로 연말쯤에 이번 AACR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AACR 지금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인투셀은 지금 전쟁 이슈로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슈팅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안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채팅 다 열려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2000번에 4989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샵에 2034, 또 실시간 채팅도 바로바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채팅방에 남겨주실 때 꼭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요. 네. 자, 에코프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가 156,800원이에요. 비중은요? 11%. 156,800원에 매수하시고 현재 11% 보유하고 계신데 네. 지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돼서요. 보유를 할지 손절을 할지 네. 유 대표님 네.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렵네요.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기다린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2차 전지도 좀 갈 수가 있었는데 좀 못 갔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너지 원천 쪽으로 해서 태양광 그렇게 안 가도 풍력도 이제는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소, 그리고 뭐 원전은 원래 좋았지만 다 잘 가는데 여기서 원래 저는 ESS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ESS는 아직은 힘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도 좀 못 가는 게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찌되었든 이제 시총 1위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네, 삼성당 맞습니다. 제약한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아쉬운 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가 엄청 빠졌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시장 대비해서 그냥 적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다시 또 전 18만 원 혹은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뭐 죄송스럽지만 그 시장 안정화가 언제 되느냐라는 말을 못 드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슈면은 요거는 과거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주일짜리입니다, 2주짜리입니다 딱 말씀을 드릴 텐데 틀리든 맞든 이란 이슈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말에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팔고 다른 걸 갈아탈까? 전 그게 좀 맞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 어쨌든 시장이 조금만 돌았으면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하게 돌았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태양광,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늘어나면 그 정점은 ESS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변화에 따른 주가가 올라왔었던 게 있어서 충분히 저는 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또 수혜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은 힘들더라도 에코프로는 지금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코프로에 네.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421님께서 남겨주셨는데 HL 만도를 매수하셨고요. 43,7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HL 반도 글쎄요. 지금 한번 확 떨어졌다가 네네. 횡보하는 구간이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시세 1파동에서는 매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워낙 현대차에 관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HL 만도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근을 보고 지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다른 주식들이 워낙 뛰어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연락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 한 15% 정도시면 네. 그냥 단순하게 지금 구간에서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주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자동차 관련 이런 수혜주들도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다가 슈팅이 한번 나오면 또 무섭게 같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 이 종목도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현대로템을 문의하고 싶었는데, 현대로템이요. 네, 근데 미래세 정권하고 미래세 벤처 투자하고 네. 만약에 빚셈을 인수인계를 하면은 수혜받는 쪽이 어느 쪽인지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대로템에 대한 좀 고민을 들어볼게요. 먼저. 네. 현대로템은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만 6,500원에 30%입니다. 18만 6,500원에 30%. 지금은 손해 구간이시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최근 들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네. 18만 6,500원에 갖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저는 조금 이제 큰 손실은 아니시니까, 물론 이제 매수를 오랫동안 하셨는지 최근에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종목 교체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대륙
그 대륙에서의 전쟁이잖아요. 지상전이기 때문에 이런 전차라든지 이런 무기가 중요한 거고 이란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대공 미사일이 중요하죠. 그러면 또 L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 하나 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쟁의 양상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방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대로템은 조금 매력은 좀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미래에셋 어떤 거 물어보셨죠? 추가 고민이 또 어떤 거셨죠? 미래에셋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빗셈을 인수를 하면은 어느 쪽이 수혜를 가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뭐 미래에셋 증권을 보셔야죠. 어쨌든 그 빗썸을 인수한다고 했나요? 나무가가 아니라 거기까지 제가 솔직히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어쨌든 그 두나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에셋 증권이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좀 앞서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미래에셋 증권을 보는 게 맞는 거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는 건 아니다.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벤처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잘 되면 크게 가는 거고 아니면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면 미래에셋 증권을 보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벤처를 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성향에 따라서 그쵸.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미래에셋 증권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많으셨는데 해결이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딱 마침 미래에셋 증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 미래에셋 증권.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가 66,000원, 비중 네. 15%요. 15%. 66,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미래에셋 증권이 연달아 나와서 이번엔 이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동안 1000% 정도 올랐습니다. 비싸게 사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일단 1000% 오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싸게 사셨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슈팅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일전에 그러고 앞선 있어요. 주주분들처럼 이 주식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내야겠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보수적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같은 영역에서는 물량 소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은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재료가 묶여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페이스 X 재료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엔 다소 부담스럽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그 오너가 밝혔듯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조정을 줬다가 상승을 시켰다가 조정을 줬다. 좀 이러한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조정 시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 접근을 하시면 저는 그게 더 시청자분께 더 용이한 좀 적합한 투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20일 이평선을 이제 오늘 이제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거를 그냥 매도해서 팔아버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일단 기술적 차트라든가 이동평균선 매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이평선을 벗어나면서 뚫어버리는 매매가 훨씬 더 지금 공격적으로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 차트적인 매매는 일전에 시장에 돈이 안 돌 때는 좀 용이할 수 있겠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차트적 그 이평선 매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다 보시면 막 21선, 61선 막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지금 아직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황적이라든가 거래 대금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윗꼬리를 달고 이평선에 좀 막혀서 그 그쵸. 부분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미래에셋 증권 오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량 소화 단계에 있으니까 이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 좀 익절을 해달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상담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594님께서 남겨주셨고 제영솔루텍 지금 매수가가 5,100원이거든요. 5,100원에 비중도 30% 갖고 계신데
손절가를 좀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무 빠져서 힘들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 하락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5,100원 정도의 매수가 되신 거면 이게 하락할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2월 달쯤에. 그러니까 그때 로봇주가 확 치고 나가고 좀 조정 나왔을 때 그래 뭐 이 정도 조정 나오면 오르겠지 해서 딱 매수하신 것 같은데 계속 떨어졌네요. 이제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잘 버티다가 이제 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그냥 훅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장주였다라면 이겨냈어야 되는데 전혀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차트를 본다 그러면 진짜 반등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등다운 반등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약간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게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또 그 사이에 로봇주들이 또 약했어 이번에 반등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손절가는 일단은 짧게 놓고 보셔야 돼요. 뭐 한 2,950원 말씀드릴게요. 2,95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단식 하락이 되는 거예요. 한번 조정이 나오고 버텼다가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거의 한 3주 정도? 2주 반을 횡보하는데 여기서 반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가 버리면 또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900원을 손절가로 놓고 반등 강도가 다음 주에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들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고 적어주셔서 손절하는 게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2,95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25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현대건설 16만 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흐름이 계속 좋았었는데 네.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나올지 현대건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일단은 그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슈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악재가 한번 나오잖아요. 또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전주가 다 올라가고 이제 오늘 심지어 대형 건설주가 다 올라갔는데 현대건설이 못 갔던 이유는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쉬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그동안 가장 뜨거웠던 우리기술도 쉬어갔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건설이랑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잠깐 조금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오늘 급등했던 주식들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16만 9천 300원이잖아요. 고점 매수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20-3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단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관점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이제 기회를 주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다른 원전주로 좀 수익을 내시는 이러한 전략을 다시 한번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기회비용에 대한 그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너무 안 가는 거 잡고 있지 말고 다른 원전주도 많으니까 다른 데서 수익을 좀 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82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55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추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 대표님? 이걸 뭐 추매까지 할 매력이 있나 생각하고 있어요. 기다리시면 당연히 또 매수가 이상은 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추매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추매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100만 주 삼성전자를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금산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했을 때 이제 한 2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이제 배당으로 갈 것이냐. 삼성생명은 배당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1조 원 넘게 들어오는데 근데 삼성화재가 그것을 배당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저는 약간 배당 가능성도 좀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자사주 소각을 할지 배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약간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남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면 지금 위치는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는 뭐 추매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포스코 DX요.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4,600원에 10%요. 아, 34,600원에 10%. 혹시 네네. 한 1월 달에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자, 포스코 DX 34,600원, 지금 한 32,000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네. 좋겠습니까, 이 대표님? 가져가야죠. 포스코 그룹주는 원래 유명합니다. 시장에서 주식 안 올리기로 유명하긴 한데 또 반대로 한번 이제 급등 분위기를 타면 2, 3일 동안 이제 몰아서 순식간에 급등을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34,000원대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핵심은 이제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포스코 DX가 사실상 에코프로 선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포스코 DX가 급등이 나오면 급등 이후에 바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 슈팅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때마치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로봇 대장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간 악재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서 약간 조금 이제 밀려날 분위기가 조짐이 좀 보이고 이제 그다음 이제 온 3,000당자에 급등했던 것처럼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이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을 좀 높게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포스코 DX도 2차 전지 훈풍을 타고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피지컬 AI 로봇 쪽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오늘 로봇 쪽에서 빠진 급락한 종목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와중에 안 빠졌습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좀 기간을 두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뚝뚝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뚝뚝 떨어진 거는 아마 전쟁 리스크로 빠진 것 같고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공매도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 이제 상환 준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존재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를 뺄 거였으면 더 뺐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 소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물량 소화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특정 구간에서 공매도 상환,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순간에는 반대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4만 원을 회복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4만 원을 회복하면 이제 전고점 4만 5천 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오는지는 좀 분할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4만 원까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상담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3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풍산. 풍산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1만 4,870원, 비중은 20%입니다. 또 적어주신 게 매일매일 속이 탑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한 9만 8천 원대까지 떨어져서 계속 네. 요 며칠 흘러내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풍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전쟁 때문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속이 타실 것 같아요. 딱 전쟁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G 넥스원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풍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조금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죠. 올라가기가 쉽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회사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씨 집안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의 먼 친척인데 저한테 좀 해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어쨌든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들이 이거 회사를 인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각을 하려는 이유도 미국 사람이 이 방산 관련된 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매각 이슈가 얘기 한번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다. 전면 부인을 했는데 결국엔 시장에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린다라면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풍산이 갑자기 뭐 6만, 5만 예전에 주가로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재미없는 옆으로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우리가 놓고 보시죠. 9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마감 가격 기준으로 조금 속이 타시더라도 이미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연말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정말 이번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빠르게 나온다라면 또 충분히 매수가 이상 갈 수도 있고 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네. 9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도 그 정도로까지 내려갈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횡보세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현재 20% 돼 있는데 8870님께서 스페이스X 관련주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은 네. 일단 수익 구간이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넥스트장에서 아마 기회를 주면 20%가 아니라 10% 정도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을 좀 축소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 스페이스X 관련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이제 미래에셋처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이러한 확정 수익을 거두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제작하는 이제 로켓이라든가 이제 위성 이 측면으로 봤을 때 특수 합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공급망의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또 마침 또 미국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 소식 때문에 상승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이스X 테마가 붙다고 하더라도 비중 20%를 담아두고 예측 매매를 하는 건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비용적인 측면의 낭비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기회를 한번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 10% 정도로만 그런 테마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워낙 핫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종목들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계좌가 좀 늘려가는데 더욱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해 중이셨군요. 지금 비중이 20%인데 한 10%로 줄이는 게 어떻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조금 얻어가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82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알테오젠 40만 9천 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중이 20%인데 고민이 지금 더 구매를 해야 할지 그렇다면 구매 시점은 얼마쯤에 해야 할지를 궁금해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고민, 더 구매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전 더 매수를 하는 건 차라리 이렇게 해서 말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올라오면 빠져나오는 게 맞겠냐? 그런 생각이 추가 매수인데 글쎄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낮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40만 원이시잖아요. 지금 35만 원이에요. 예. 20% 비중이신데 20% 동일하게 더 사도 평균 단가 37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굳이 40만 원도 저는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언제 매수했느냐, 작년에 매수해서 수익 잘 나다가 폭탄을 맞았는지 아니면 급락이 나온 다음에 매수했는데 좀 반등 주려고 했다가 이란 때문에 밀려서 지금 손실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이슈는 알테오젠의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로열티 관련돼서 어떤 실망감인데 그건 또 신규 계약건이 나오면 또 그런 건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면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고 저는 신규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단가가 많이 안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40만 9천 원이신데 더 구매를 해야 할지를 물어보셨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조금 더 홀딩하고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유진로봇 34,006원에 15%요.
유진 로봇 34,006원에 15% 네,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로봇2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유진 네. 로봇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로봇주는 당분간 조금 이제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지금 이제 대장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소식이 나온 것도 나온 거겠지만 이제 그다음 이제 나올 이야기는 이제 실적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하이신 RNM도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성장성을 타고 많이 간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급등한 만큼 이제 좀 쉬어가는 기간도 조금 좀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아마 17% 정도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저라면 이제 과감하게 대응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절을 좀 과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열심히 다음 주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승하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금방 이제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이런 원전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원금 회복에 좀 빠른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이나 횡보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냉정하게 조금 손절을 한다면 다음 주에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그때 손절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일단 손절하고 다른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 업황적 악재가 터지면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미련 없이 손절을 한 다음에 주도주로 갈아타서 빠르게 매매를 해서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더욱더 좀 빠른 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이지만 손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이 들어왔네요. 27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0만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도 40%, 적지 않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글쎄요, 최근 들어 약간 횡보를 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ESS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ESS가 엄청난 수익을 주기는 쉽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게 대장주가 좀 바뀌었어요. 최근 삼성 SDI 쪽으로 해서 좀 변화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딱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갈만하면 LG화학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팔아서 조금 주주 환원에 힘쓰라고.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오를만 하면은 또 오버행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은 조금 40만 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거라서 충분히 40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 반등을 보고 주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지지난주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는 거지. 주식 투자는 이 회사가 지금보다 6개월 뒤, 3개월 뒤, 1년 뒤에 성장하니까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주어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가격을 놓지 말고 어느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중이 40%라 매수가 정도 오면은 한 절반 정도 일단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은 직전 저점인데 예. 뭐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말씀드린다라면 35만 원이 이탈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비중을 좀 절반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반등을 준다라면 꼭 40만 판단하는 것보다 40만 언저리 오게 된다라면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가는 36만 5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36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이 네. 대표님 포스코홀딩스 또 들어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네. 제가 포스코 엠텍이랑 좀 전에 포스코 DX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조금 전에. 네. 정말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 포스코 그룹주들 주가 추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포스코 엠텍도 똑같고요. 포스코 DX도 똑같고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습니다. 코스피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가 부양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공매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역대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갔고요. 오늘만 해도 8%였고 계속해서 큰 공매도가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눌리잖아요. 역시나 지금 이제 공매도 이러한 비중이 늘어나다가 공매도 창고가 줄어들면서 상환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다시 한번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나요? 굳이 여기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무리한 매수가가 아니시거든요. 이거는 네. 그냥 가져가시고 이거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오랜 기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원전 돈 되는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주식들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 종목은 좀 약간 시간을 지켜보고 가져가는 게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아까 봤던 포스코 DX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네요. 추가 매수할 금액으로 다른 조금 더 기회가 생기는 종목으로 가셔서 거기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려봤고요. 다음 종목 문자로 상담이 와 있습니다. 3436님께서 보내주셨고 카카오를 보내주셨네요. 카카오 매수가가 91,800원. 비중도 43%. 아마 계속해서 좀 물을 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5만 원이거든요. 카카오가. 네.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겠어요? 사실 카카오 되게 좋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챗GPT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면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또 주가라는 게 또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 카카오뿐이 아니라 아까 또 다른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어쨌든 하락을 했다가 코스피는 한 7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한 80% 정도 되돌림이 제법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수도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편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반등이 나왔는데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매수가 여부는 사실 91,000원은 정말 예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7만 원 정도 갔다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3만 원도 버텼는데 이제 와서 이걸 팔아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복수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음 주나 해서 반등이 제법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법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 이번 달 안에 혹은 최소한 4월 첫째 주까지 해서 2주 안에 55,000원을 회복해 줘야 돼요. 최소한. 근데 55,000원을 회복을 못 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자. 그리고 그거를 다른 종목을 사서 만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5,000원까지 보면서 거의 근처 오면 비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55,000원을 못 넘긴다고 하면 비중 네. 덜어내고 55,000원 이상 넘어가면 다시 또 저는 65,000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기다리시되 딱 봤는데 55,000원일 수도 있고 현재처럼 그냥 5만 원일 수도 있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55,000원 이하에서 논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23님, 테크윙인데 HBM 그 반도체 후공정 종목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6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네. 자, 테크윙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대표님? 지금 테크인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를 주도한 건 결국엔 장비 쪽에 지금 기판 쪽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반대로 그 전에 가장 먼저 올라갔던 테크윙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실적 구간까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3월 초에 이미 그 훈풍을 타고 가장 먼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실적 확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HBM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Q프로라든가 검사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멀티플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적을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발표 구간 한 5월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요새 정말 종목 같은 게 일일 주기설이라고 할 정도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가지고 가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채팅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는 02-2000번에 4989로 남겨주시고요. 문자는 샵에 2034,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저희가 열어놓고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이제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시청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을 고민이 있으실까요? 하이브요. 하이브요. 예, 예. 자, 하이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97,500원에요. 네. 25%요. 397,500원에 비중이 10%요. 25%. 25%요. 네네. 비중이 25%. 네. 유 대표님, 일단 뭐 내일이 BTS 네. 공연이 있는 날인데 네. 하이브가 글쎄요 생각만큼 엄청 막 잘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엔터주가 지금 어떤 국면에 와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엔터주는 기대감이 더 많아요. 많은데 뭐 아직 전쟁 이슈라는 것도 있고, 물론 전쟁하고 영향은 좀 적지만 어찌됐든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또 근데 하지만 K컬처,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내일이잖아요, 드디어. 맞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미 지금부터 막 교통 통제, 맞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교통 통제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엄청난 아티스트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그게 또 하이브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공연 끝나고 세론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월요일에 뭐 폭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늘까지 쭉 올라왔다라면 공연 끝나고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올라온 것도 없고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공연 끝났다고 해서 세론으로 주가가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 저는 하이브 목표가 50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39만 원에서 좀 속상하실 겁니다. 40만 원 잘 가려고 했다가 이것도 이란 이슈 때문에 결국엔 크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하다가 좀 밀린 건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하락했었던 걸 거의 되돌렸다가 조정이 나온 거니까 전 시장 정도였던 흐름들은, 그러니까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뭐 그 기다려 보다 좀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시면 충분히 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지금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네,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제가 유창희 그 매니저님이라 해야 되나? 그 선생님이 하시라 해갖고 그때부터 제가 타기 시작했거든요. 또 이제 유 대표님께서 한 50만 원까지 네.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넷패스 네패스요. 23,000원에 비중은 한 20%. 네패스 23,000원의 비중은 20%. 네네. 자, 오늘 또 큰 아니요. 폭의 상승이 예, 있긴 예. 했습니다. 이 네. 대표님. 좀 오랜 기간 예. 동안 좀 오래, 네, 오랜 기간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막 주가 흐름이 조금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앞선 일봉상 매물대는 전부 다 이제 소화를 해버리고 저항권까지 왔거든요. 아마 다음 주가 이제 관건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이런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부장 쪽으로 분위기를 좀 봤을 때에는 예. 좀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수익을 나겠다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까지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이제 오랜 기간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는 욕심 없이 그동안 마음껏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정리하고 현금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판을 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또 오래 걸릴까요? 정답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요 매수가 가격 정도 되면 그냥 매도할까요? 네, 그때 거래 대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너무 이걸로 오래 승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 고집 부리셨다가 만약에 저항 먹고 빠지면 또 이제 답답하시니까 맞아, 네, 판을 다시 한번 짜시는 게 현실적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담을 마지막으로 고민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